싫어. 정말 우주에 암흑적인 기운이 다 모여 있을 때네요. 2022년 2분기. 싫어. 예. 안녕하십니까 한러님들, 강왕국입니다. 네, 제가 한 달에 한 번 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운영하나 올리죠. 그래서 1월에 추가 매수를 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습니다. 심지어 오늘 1월 30일 날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계획대로 밀어붙입니다. 제가 처음 그린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참고로 그 10월 말부터 제가 이런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 820번, 30번, 53번, 74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820번에 제가 밝혔는데 10월 말에 일단 매수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는 개별주 퀀트 전략, 그리고 40%는 독점자산 배분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10월 말에 소형 성장 가치 전략으로 20%를 매수를 했고요. 3분의 1을 매수를 했습니다. 11월에 장이 크게 올라가지고 그때 제가 11%인가 벌었거든요. 그래서 그 애드업을 했습니다. 추가 매수를 했죠. 11월 말에. 근데 12월 말에 장이 작살이 났죠.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가 일시적으로 살짝 마이너스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S&P 500이 3,432 이하로 떨어진 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제 손절 라인이었거든요. S&P 500이 3,432 이하로 떨어지면은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를 팔라고 했는데, 근데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은 제가 손절도 안 하고 추가 매수도 안 하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 40%를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는가? 그래서 현재 보유한 건 40%였죠. 그래서 제가 1월, 2월에 횡보나 약하락을 하면은 있는 자산을 보유를 하고 1월이나 또는 2월에 포트 가치 상승하면은 마지막 애드업 20%를 애드업 한다는 거를 제 조건으로 삼았고요. 네, 그게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얼추 보니까 1월에 한 6, 7% 정도 이제 벌었더라고요. 미국까지 다 합쳐가지고 환율까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오케이, 돈을 벌었다. 그래서 다시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 했기 때문에 1월 30일 날 제가 마지막 애드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3개월 동안 4월 말까지 이거 쭉 갈 것 같은데요. 쭉 갈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냥 4월 말까지 지금 가진 포트폴리오를 보유를 하거나 아니면은 S&P 500이 3,666으로 이하로 떨어지면은 제가 손절을 할 계획입니다. 조금 전까지는 3,432였는데 손절 포인트를 좀 올린 거를 볼 수가 있죠. 3,666으로. 네, 왜냐하면 왜 이렇게 했냐 하면요. 사실 지금 S&P가 4,000 언저리이기 때문에 3,432까지 내려가는 걸 확인하고 손절을 하면은 제 자산의 손실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절 포인트를 조금 올렸어요. 자, 왜 하필 3666인가? 2차 세계대전 후에 한 분기에 15% 이상 하락한 후에는요, 그 다음 분기에는 추가 하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 2008년과 2022년이 그랬습니다. 2008년 같은 경우에도 한번 세게 한 분기에 15% 얻어 터진 후에도 그 다음 분기에 하락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의 경우 2분기에 미국 주식이 15% 이상 얻어 터졌습니다. 2022년 2분기. 뭔가 2가 안 좋은 숫자야. 2는 정말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2022년 2분기에는 2가 심지어 4개가 들어가 있네. 싫어. 어쨌든 정말 우주에 암흑적인 기운이 다 모여 있을 때네요. 2022년 2분기. 자, 어쨌든 2분기에 그 15% 이상 하락한 다음에 3분기에 추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추가 하락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죠. 자, 그런데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렇게 15% 이상 큰 하락이 있는 후에 2분기, 3분기, 4분기 또는 8분기 후에 시장을 다시 바라볼 경우에 시장이 하락한 적이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미국 기준이죠, 이게 지금. 예, 그래서 2분기 최저점이 언제가 찾아봤더니만 6월 30일은 아니고 6월 15일인가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S&P 500이 3,666포인트까지 하락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지금 벌써 2분기가 지났고 3분기째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제 2023년 1분기이기 때문에 아니나 다를까 2분기가 지난 2022년 4분기로 보니까 확실히 2022년 2분기보다 주식시장이 올랐습니다. 왜냐면은 이때 추저점 3,666포인트를 찍었는데 12월 말에 S&P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3,900과 4,000 언저리까지 올라 있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분기 후, 3분기 후, 4분기 후, 8분기 후, 이게 지금 2022년 2분기 기준이죠. 이 기준으로 보면은 미국 시장이 다시 떨어질 확률은 매우 적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저점이 3,666포인트인데 이거를 깨고 S&P 500이 그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뭔가 상당히 이상한 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러면은 인정. 역사
역사에 처음인 일이니까 뭐가 심상치가 않구나 손절할 예정입니다. 지금 S&P가 4천이니까 여기서 한 10% 정도는 떨어져 줘야지 제가 손절을 고려를 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주 성장가치 전략을 뽑아봤어요. 제가 참고로 이 전략이 뭔가 하시는 분은 786번 영상을 보시던지 820번과 830번에도 다시 한번 나와요. 퀀터스 종목을 어떻게 뽑는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 책에도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략이 무엇이고 뭐가 들어가는지 이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20개 종목을 뽑아보니까 자동차 업종이 10개가 나왔습니다. 10개가 나왔어요.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20개를 사는 거를 목표로 하는데 저는 이제 10개, 그 절반을 자동차에다 갖다 박지는 않고요. 한 5개 정도만 자동차를 사고 나머지는 그 아래 순위로 갑니다. 그러니까 21위, 22위, 23위 기업들을 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게 지금 2000여 개 기업 중에서 20개 종목을 사는 작업이잖아요. 근데 사실 뭐 꼭 굳이 1위부터 20위까지를 순서대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사실 톱 40위 안에만 들어도 그 한국 2000여 개 기업 중에서 탑 2%잖아요. 상위 2%인데 뭐 그 내에서 20개를 사도 그러니까 21위, 22위, 23위 기업들의 퀄리티가 뭐 17위, 16위, 15위보다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좀 안 좋은 얘기하면 왠지 또 제가 버린 자동차 주식들이 또 날아가는 거 아닐까. 얘네들이 막 400% 오르는 거 아닐까. 그럼 제가 땅을 치고 울겠죠.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요. 저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제 한쪽 산업이나 종목으로 완전히 몰려버렸을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 20개 중에서 한 5개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만 그 산업에서 사고 나머지는 보통 딴 거를 삽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분산 투자하는 게 좋잖아요. 제가 무슨 뭐 자동차 매니아도 아니고 그렇죠. 예, 어렸을 때는 제가 이런 거 가지고 많이 논 것 같거든요. 이제 장난감 자동차로 들어왔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서도 아직도 한 번도 차를 제가 소유한 적이 없었습니다. 렌트카는 가끔 타봤는데 제 이름으로는 차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네요. 그것도 희한하네. 아니지, 뭐가 희한해. 애착이 아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이런 분들이 1월에는 안 나오겠지만 12월에 이제 이런 분들이 나오셨죠. 12월에 그때 이제 소형주 퀀트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별별이 소리가 다 나왔습니다. 소형주 이제 이거 죽은 것이다. 이제 다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라시는 분들이 많았고, 아니 내가 이제 11월 말에 들어갔는데 한 달 만에 7.5% 마이너스 7.5%다 멘붕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야, 소형주 팩터가 왜 죽어? 2022년 한 년만 봐도 주가 지수를 아주 깨 부셨습니다. 주가 지수보다 20% 높은 수익이 나왔고요. 그리고요, 마이너스 7.5%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세게 손실이 나온 게 이제 보시다시피 최근 20년 동안에 굉장히 자주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한 달에 3% 깨지는 거는 1년에도 2번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 달에 5% 깨지는 것도 매년 한 번 이상은 평균적으로 오고, 그리고 한 달에 10% 이상 작살나는 것도 보통은 2년에 한 번 정도는 옵니다. 물론 이제 2022년 장이 워낙 안 좋아가지고 6월도 그랬고 9월도 그랬고 이제 12월에도 이제 그런 전략들이 있었던 걸로 이제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이게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 그렇게 한 달에 10% 깨진다고 해서 그게 이제 그 몰려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예를 들면 2014년에는 그런 애가 한 번도 없었고 15년도 한 번도 없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2022년, 2008년 이럴 때는 그렇게 세게 한 달에 10% 깨지는 달이 모여올 수도 있는 겁니다. 원래 컨트롤하는 것이 이래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 거기 때문에 저는 늘 자산 배분을 하고, 그리고 거기 주식 비중만 컨트롤하는 거를 늘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10년에 한 번 반토막, 2년에 한 번은 20% 손실을 먹는 게 개별주 퀀트는 기본이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말은 안 해요. 이걸 다 버텨야지 연봉이 40-50%를 먹을 수 있다. 이 말을 맞기는 맞는데 어차피 여러분들은 못 버틸 겁니다. 그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2년에 한 번 20% 쳐맞고 10년에 한 번 반토막 쳐맞는 게.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하고 주식 비중만 컨트롤 굴리라라는 겁니다. 이게 듣고 싶은 것만 듣고 투자했다가 터지는 멘붕을 외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분들은 연봉이 40% 50% 우와 보다가 12월에 한 달 7% 8% 깨지면 왜 울고서 네 이거 안 되는 거잖아 삐 하고서 그만두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우를 범하시면은 안 좋습니다. 네, 그렇죠. 아주 건강하게 투자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약. 그래서 어쨌든 포트폴리오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4월 말까지 이거를 끌고 갈 겁니다. S&P 500가 3666 밑으로 떨어지지 말아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한 분기에 15% 이상 작살나면은 그 후에 한 2분기 후에 가면은 늘 그거보다 높은 곳에 있었잖니 S&P야. 제발 2023년은 다르면 안 된다. 그치, 그렇지. 그치. 이거 X. 1월 말에 사실 제가 수급 전략을 추가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콘터스에서 업데이트가 계속 늦어져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성장가치 전략으로 밀고 갔습니다. 이 영상 제가 보기에는 너무 아름다웠거든요. 네, 유익했죠. 그리고 조회수도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예감이 좋아. 네, 그래서 동의를 하시면은 좋아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